중장기 어떤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 중에서 DMI하고 ADX 그리고 이제 모멘텀 지표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MI라는 것은 어떤 단기 추세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보다 오늘의 고가가 높아져야 되고요. 하락할 경우는 어제보다 오늘의 저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높아지는 추세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봐야 돼요. 이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음봉이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봉 이렇게 3개 나오면 보통 뭐 매도 사인 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흑삼봉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음봉이 나왔지만 이 고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그림이 오히려 상승 추세고요. 오른쪽 그림은 양봉이 계속 떴지만 이 밑에 꼬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제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부분은 하락 추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치로 보면은 DMI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옵니다. DMI 뜨면.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가 클 경우는 매수 신호. 또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할 경우, 플러스가 쌍바다일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로 봐야 되고요. 매도는 반대로 보면 됩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하향 이탈할 거구나. 쌍봉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DMI의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를 합과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지표가 ADX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MI만 봐서는 안 되고 이 ADX를 이제 같이 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매수 신호 경우에는 ADX가 35 이상일 경우에 매수를 하고 35보다 작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가 클 경우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이런 경우 매수로 봐야 되고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보다 작을 때는 매도 신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모멘텀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멘텀 지표도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뭐 RSI, 스토캐스틱스로 SROC, 또 RSI 등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SROC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떤 재료에 의해서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가, 또 하락하는 경우는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가, 그 추세의 어떤 지속성을 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ROC는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장기적이라 그러면 최소한 한 두세 달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뭐 내일 어떻게 될 거냐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 DMI도 마찬가지고요. 중장기적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방향 전환보다가 앞서 일어난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추세보다는 이 SROC를 보는 게 더 빨리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선이 이제 100선이 기준이 돼 가지고요. 이 100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는 이제 매도 사인입니다. 그리고 100선 위에 올라왔을 때 이제 매수 사인이고요. 그래서 차트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그것이 100선 위에서 있을 경우는 매수로 접근하고 반대로 신호선을 이탈하거나 100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매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